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0, 네, 토요일이고요. 자, 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오늘도 볼 텐데, 일단 홀딩스가 어저께 장중에 거의 4% 가까운 상승 하락이 나오다가 1.3%대까지 그래도 좀 말아 올리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퓨처엠 같은 경우도 여기 저점은 한 번 더 깨질 것이다. 그런데 이 깨지는 이 저점 단계에서 이거를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은 분명 LG엔솔에서 포드사에서 계약 취소, 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부분들이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약세를 만든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홀딩스도 그렇고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가 2차 전지가 그냥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뭐 앞으로 강세가 또는 EV 차량이 뭐 많이 팔릴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앞으로 ESS나 또는 LFP나 여러 가지 관련된 2차 전지가 이쪽으로 섹터로 이제 좀 강세를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 악재는 맞지만 이 악재는 제한적일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악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최근에 이 단기적인 타점들을 잡아 나갈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건, 결국에 기술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고점 시그널과 저점에 대한 바닥 시그널,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해도 충분히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우리가 충분히 더 이끌어갈 만한, 앞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직까지도 저는 고점을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끝난 이제 미국 나스닥 시장도요,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한국 IC어즈 ETF 시장도 1.4%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도 상승, 나스닥도 또 S&P 500,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이유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려보자면, 이 중국 엔비디아 A칩을 중국에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한 뭐 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한다는 내용들이 나왔고, 또 오라클 관련해서 이 틱톡 관련된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장을 좀 반등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연말이면 항상 찾아오는, 우리가 50년 역사를 볼 때 S&P 500이 항상 연말에는 73%의 확률로 상승구에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한 부분이고, 또 내마녀의 날이 이제 7조 달러 정도의 스톡 옵션이 끝났습니다. 또 여기다 이제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텐데, 예, 시장은 여기에 대한 리밸런싱으로 저는 상승 구간으로 롱 포지션으로 상당히 또 많은 물량들이 쌓여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런 흐름을 볼 때 앞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것이고, 저는 홀딩스와 퓨처엠이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분명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건 바로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기준과 원칙에 따르는 기술적인 분석에 따른 시그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포스코 홀딩스로 한번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건 지금 나오는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고점까지는 이렇게 끌고 갈 건데,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등락폭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흔들려 가지고 거꾸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추격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또 여기서 매수 못하다가 또 올라오면 또 반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 또는 이런 확실한 매수에 대한 타점들, 또는 단기적인 고점, 또 지금 단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을 때, 제가 0.5 라인에서 0.382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ABC 조정 단계가 한번 전저점이 이탈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는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내 수익이 정말 50%가 될지 100%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매번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다이렉트로 문자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고, 매수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다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이니, 밑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포스코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서 참고만 하셔도 이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끔씩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의 포스코라고만 남기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 나가고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더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신호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